66세 공무원 연금 수령이 시작되자 모임부터 줄였다. 이 문장을 보면 어떤 마음이 먼저 드시나요? 왜 모임을 줄였을까? 연금이 부족한가? 혹시 외로워진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사실 은퇴라는 건 단순히 직장을 그만두는 사건이 아니라 삶의 리듬과 관계, 소비 방식, 자존감까지 한꺼번에 바뀌는 큰 전환입니다. 직장에 다닐 때는 월급이 들어오는 날짜가 기준이었지만 은퇴 후에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니 가장 먼저 손을 대는 게 의외로 모임, 경조사, 식사 자리 같은 인간관계 비용인 경우가 많습니다. 은퇴 준비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흔히 금융상품, 연금, 부동산만 떠올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은퇴 이후의 삶을 좌우하는 건 돈의 액수보다 생활 방식의 재설계입니다. 어떻게 쓰고 누구를 만나고 하루를 어떻게 보내느냐가 만족도를 결정하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인간관계가 촘촘한 사회에서는 은퇴 후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에 대한 전략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 심리적으로도 변화가 생깁니다. 월급은 노동의 대가라는 느낌이 강하지만 연금은 정해진 한도라는 인식이 큽니다. 그래서 지출에 더 민감해지고 계획적으로 살고 싶어집니다. 모임을 줄인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겠다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 규모를 재정렬하겠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관계를 끊겠다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조정하겠다는 거죠. 실제 사례를 몇 가지 들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65세에 퇴직한 김모 씨는 공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퇴직 직후에는 오히려 모임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제 시간 많으니까 자주 보자는 말에 여기저기 나갔죠. 그런데 3달쯤 지나니 한 달 식사비와 경조사비가 80만 원을 넘었습니다. 연금은 들어오지만 예전 월급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김 씨는 고민 끝에 모임을 줄이는 대신 재구성했습니다. 매주 만나던 골프 모임을 월 1회로 줄이고 대신 동네 산책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식당 대신 공원에서 커피 한 잔으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죠. 결과적으로 지출은 절반 이하로 줄었고 관계는 오히려 더 깊어졌다고 합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모임을 줄인 게 아니라 방식만 바꾼 거예요. 은퇴 후엔 지속 가능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67세 박모 씨는 교사로 일하다 은퇴했습니다. 연금이 안정적이라 경제적 압박은 크지 않았지만 은퇴 후 1년이 지나자 피로감이 밀려왔습니다. 이유를 보니 의무적인 만남이 많았습니다. 동창회, 향후회, 친목회 등 빠지기 어려운 자리들이죠. 박 씨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모임이 나를 즐겁게 하나 아니면 그냥 관성으로 나가고 있나? 결국 그는 일부 모임에서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대신 평소 관심 있던 서예 수업과 자원봉사를 시작했습니다. 만나는 사람은 줄었지만 만족도는 훨씬 높아졌습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퇴 후 인간관계는 숫자가 아니라 밀도예요. 많이 만나는 것보다 편안하게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66세 최모 씨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정년퇴직했습니다. 그는 연금이 시작되자 가장 먼저 가계부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모든 지출을 기록했죠. 그 결과 가장 큰 비중이 식사 모임이었습니다. 최 씨는 모임을 완전히 줄이기보다는 비용 기준을 세웠습니다. 한 달 모임비 상한선을 정하고 그 안에서만 약속을 잡았습니다. 또 점심 모임을 저녁 모임으로 바꾸거나 카페에서 만나는 방식으로 조정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주변 사람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 먼저 말하니 다들 공감했고 자연스럽게 모임 문화가 바뀌었습니다. 최 씨는 말합니다. 은퇴 후엔 솔직함이 필요해요. 형편을 숨기기보다 서로 맞춰가는 게 더 오래 갑니다. 이 세 가지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건 관계 단절이 아니라 관계의 재설계입니다. 은퇴 후 삶의 질은 돈에 많고 적음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한된 자원 안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느냐가 핵심입니다. 모임을 줄인다는 건 외로워지겠다는 선언이 아니라 내 삶의 속도를 다시 정하겠다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은퇴 준비를 할 때 우리는 종종 숫자만 계산합니다. 몇 억이 필요하고 월 얼마가 있어야 하고 이런 계산이죠.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어떤 하루를 보내고 싶은가? 누구와 얼마나 자주 만나고 싶은가? 어떤 방식의 관계가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있어야 은퇴 후 삶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모임을 줄인 66세 공무원의 선택은 어쩌면 매우 현실적인 지혜일지도 모릅니다. 들어오는 돈에 맞춰 나가는 돈을 조정하고 의무보다 만족을 우선하고 관계의 형태를 바꾸는 것. 이것이야말로 은퇴 이후를 잘 살아가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조정입니다. 줄이는 건 포기가 아니라 선택이고 선택은 곧 자유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만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편안하게 살아가느냐일지도 모릅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은퇴 후 모임을 줄이는 선택은 단순한 절약 행동이 아니라 삶의 구조를 재정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이어질 질문이 생깁니다. 관계를 줄이면 외로워지지 않을까? 지출을 줄이면 삶의 만족도가 떨어지지 않을까? 은퇴 후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생활을 설계해야 할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감정이나 경험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는 심리학, 행동경제학, 노년학에서 축적된 연구 결과들이 꽤 분명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간관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해진다는 점입니다. 노년기 심리학에서 자주 언급되는 이론 중 하나가 사회정서 선택 이론 SOCIOEMOTIONAL 실렉티버티 시리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남은 시간이 제한적이라는 인식을 하게 되고 그에 따라 관계의 목적이 바뀐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정보, 기회, 확장성 중심의 관계를 맺지만 나이가 들수록 정서적 안정과 만족을 주는 관계만 남기려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쉽게 말해 은퇴 이후에는 많이 아는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이 더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모임을 줄이는 행동은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60대 이후에는 인간관계의 수는 줄지만 관계 만족도는 오히려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불필요한 긴장과 의무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 지출을 줄이는 행동이 반드시 삶의 만족도를 낮추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적응 수준 이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사람은 소득이 줄어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새로운 생활 수준에 적응합니다. 문제는 소득 자체보다 예측 불가능성과 통제감 부족입니다. 즉, 돈이 조금 적어도 내가 통제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으면 불안이 크게 줄어듭니다. 연금을 받기 시작하면서 모임을 줄이고 지출을 조정하는 행동은 바로 이 통제감을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예전처럼 무의식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쓰는 삶으로 전환하는 거죠. 연구에 따르면 은퇴 후 가계 지출을 능동적으로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스트레스 수준이 낮고 삶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시간 구조의 변화입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는 시간의 대부분이 의무 시간입니다. 출근, 회의, 업무, 야근 같은 것들이죠. 그런데 은퇴 후에는 이 구조가 갑자기 사라집니다. 문제는 사람의 뇌가 구조 없는 시간을 불안하게 느낀다는 겁니다. 일정이 너무 비어 있으면 우울감과 무기력감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는 돈 관리만큼이나 시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모임을 줄였다면 그 자리를 다른 활동으로 채워야 합니다. 운동, 취미, 봉사, 학습 같은 것들이죠. 특히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과학적으로도 가장 강력한 노년기 삶의 질 요인 중 하나입니다. 주 3회 이상 걷기나 가벼운 운동을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인지 기능 저하 속도가 느리고 우울감도 낮다는 연구 결과가 많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노년기 행복을 결정하는 요인을 조사한 연구들을 보면 상위에 늘 등장하는 건 다음 세 가지입니다. 경제적 안정감, 절대적 부가 아니라 예측 가능성, 의미 있는 관계, 소수라도 깊은 관계, 규칙적인 일상, 구조할 일이 있는 삶. 모임을 줄이는 행동은 이 세 가지와 모두 연결됩니다. 지출을 조정해 경제적 안정감을 높이고 관계를 재정비해 스트레스를 줄이고
남는 시간에 새로운 일상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은퇴 후 삶에서 핵심은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입니다. 젊을 때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려 하면 부담이 커집니다. 월급 시절의 소비 패턴, 관계 패턴을 그대로 가져가면 연금 생활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생활 규모를 조금 줄이고 관계를 정리하고 시간을 재설계하면 오히려 안정감이 커집니다. 은퇴 이후를 잘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생활비를 줄이되 삶의 즐거움은 줄이지 않습니다. 둘째, 관계를 줄이되 고립되지는 않습니다. 셋째, 시간을 비우되 무의미하게 보내지는 않습니다. 이 세 가지 균형을 잡는 과정이 바로 은퇴 준비의 실제 모습입니다. 모임부터 줄였다는 말은 어쩌면 시작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는 소비를 조정하고 하루 일과를 다시 만들고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어집니다. 직장인에서 연금 생활자로 바뀌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운영자로 바뀌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은퇴는 속도가 느려지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선택권이 늘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회사 일정에 맞춰 살았다면 이제는 자신의 에너지와 자원에 맞춰 살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선택을 의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냥 흘러가게 두면 공허해지고 설계하면 안정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나는 무엇을 줄이고 무엇을 남길 것인가? 나는 어떤 관계와 시간을 유지하고 싶은가? 내가 편안하게 지속할 수 있는 생활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이 곧 은퇴 준비이고 은퇴 후 삶의 핵심입니다. 모임을 줄이는 선택은 그 시작점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구조를 만들 것인지가 진짜 이야기입니다.